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역타짜 채널의 백상현입니다. 네, 오늘도 계속해서 내고 서류 작성 요령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고 서류를 어떻게 작성을 해서 어떤 서류들을 어떻게 작성해서 제시해라라는 거는 여기 46A 항목 여기 이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고 서류를 어떤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지난 시간부터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 커머셜 인보이스 그 다음에 이 패킹 앤 웨이트 리스트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지시하는 내용, 신용장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 bills of lading, 그래서 선화증권, 이 선화증권이 어떻게 작성되어서 지시되어야 하느냐, 즉 신용장의 작성 방법에 대해서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신용장상에 지시하는 대로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BL이라는 거는 수출상인 여러분들이 이거 작성하는 서류는 아니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포드나 아니면 선사에다가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이 두 개를 이제 작성해서 보내주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운송인, 포드나 선사가 작성해서 보내주는 거다. 그러면 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을 시켜서 포드나 선사가 작성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이 부분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그쵸?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기재되어 있는 여기까지 기재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이 부분만 카피를 해가지고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를 보내줄 때 누구한테요? 포드한테 보내줄 때 이 부분을 카피를 해가지고 같이 보내주시면 포드들이 대개는 정확하게 작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카피해주고 나면 그냥 해주겠지. 그렇게만 또 단순히 믿을 것도 아닌 게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해준 대로만 받아가지고 제출했다가 혹시라도 포드에서 작성하다 실수를 했다? 그럼 결국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거예요. 이거 작성 잘못되면 대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기서 어떻게 지시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겠다. 근데 대개는 이 BL에 대한 지시는요, 대개 모든 신용장들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하나만 아시면 별로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한번 지웠다가, 지웠다가, 다시요. 자, 그러면 BL에 대한 지시사항은 뭐냐? 일단 먼저 풀셋을 요구했다. 그러면 BL 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BL이 발행될 때는 기본적으로 세부가 원본 세부가 한 세트로 발행이 돼요. 그 세부를 다 제출을 해라라는 얘기. 그래서 풀셋이다라는 거는 BL 원본 세부를 얘기해요. 근데 불안하게 여기도 써놨죠. 오리지널이라고. 원본 세부를 제출해라. 그 다음에 클린해라. 온보드 해라. 그 다음에 머린 빌스 오브 레이딩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BL의 어떠한 그 성격을 특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클린한 BL이다. 그럼 뭐냐면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보시면 여기 제가 BL 이제 샘플 갖다 놨거든요. 여기 이제 BL이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빌스 오브 레이딩 있죠. 요거는 이제 제출을 할 때 이렇게 작성하라면 클린하다는 거는 여기에 여기 이런 대개 이런 공란에다가 예, 포도가 내가 네 물건 확인해 봤더니 이러한 외견상 어떠한 그 뭐 문제가 있어 아니면 제표에 문제가 있어 그럼 그걸 여기다 써놔요. 포도가
왜 써놓게 되냐면 써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나중에 물건을 전달해 줬을 때 이거 뭐야? 포장에 문제가 있네. 물건에 문제가 있네. 라고 했을 때 니네 손사 책임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애초부터 그렇게 있었어. 라는 거를 증명하고 포도는 난 책임이 없어.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다 써버린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뭔가 이제 하자 내용을 써놓게 되면 비엘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런 걸 더티 비엘이라고 그래요. 더티, dirty. 예. 근데 그렇게 써 있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그런 더티 비엘은 그 지급이 안 되거든요. 대금 지급이 거절이 된다고요. 그러면 예, 아무것도 써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비엘 그거를 깨끗하다 그래서 클린 비엘 그렇게 얘기해요. 클린. 예.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만약에 음, 여러분들이 선적할 당시에 그 포장이나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다. 포드도 발견을 했다. 그래서 포드가 여기다가 그러면 그 하자 사항을 쓸게 라고 얘기하면 써버리면 더티 비엘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비엘 지출해 가지고는 대금 지급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예, 여기 LI라는 게 있어요. 파손화물 보상장, 그러니까 Letter of Indemnity라는 거를 포드한테 작성을 해서 주게 되면 LI를 작성해서 주게 되면 그때는 선사 입장에서는 그때는 여기다가 하자사항을 기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하자가 없는 게 제일 좋고 없으면 그냥 하자가 기재가 안 되니까 클린비에 그러니까 지시하는 대로 만족을 한 거고 만약에 하자가 있더라도 LI라는 거를 제출하면 하자가 없는 걸 해준다. 그럼 LI라는 게 뭐냐? 이게 파손화물 보상장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쉽게 얘기하면 LI는 이런 거예요. 하자 있는 거 수출상인 내가 안다. 안다.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질게. 선사 네 책임 아니야. 이렇게 선사한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포워드한테. 그러니까 포워드는 알았어. 그럼 나중에 뭐 네가 책임진다니까 나 그냥 클린하게 발행을 해줄게. 그 대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네가 나한테 LI 발행해 줬으니까 모든 책임 네가 져야 돼. 이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LI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사실은. 예. 그냥 과정적으로 저렇게 써놓는 거지. 예, 대개는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린이라고 써놨었잖아요. 머린. 그러니까 클린하고 머린이면서 그 다음에 또 온보드 비엘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머린 비엘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면 이게 표시가 돼요. 여기서부터 해외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부산에서부터 호치민까지.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이거 그냥 머린 비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적어도 여기 bill of lading 여기다가 clean, 머린, onboard, bills of lading 이렇게만 써놔요. 그냥 이렇게 비엘을 봤을 때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으면 하자 내용이 안 써 있으면 그 클린 비엘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목적지가 해외로 돼 있으면 이건 머린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onboard라는 건 뭐냐면 여기요 보시면은 음 여기 보시면 BL, 이것도 BL이잖아. BL 이제 밑에 부분인데 제가 기니까 두 번을 나눠놨거든. 이렇게 보면 온보드 데이트하고 이렇게 날짜가 기재가 돼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온보드 BL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BL을 설명을 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이 BL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BL에선 강의를 해서 업로드 시켜놓은 게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한 370개 올려놨으니까 거기 찾아보시면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찾기 꼭 제 거에서 안 찾으셔도 돼요. BL 설명에 관해서는 뭐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뭐 다른 분들이 많이 뭐 잘 해놓으셨으니까 그거 보셔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클린 언보드 머린이라는 거는 이건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다 그렇게 요구를 해요. 관습적으로. 근데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다. 예. 근데 당연한 얘기도 모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예.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보시면 또 이제 비엘을 또 어떻게 작성하라고 그래요? 예. 여기 보시면은
그럼 요거 여기까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bills of lading, 그 다음에 made out to order, endorsed in blank. 이 두 가지를 볼게요. made out 하는 거는 뭐예요? 작성해라 라는 거예요. 기재해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BL에 대한 그 지시사항이니까 그러면 made out 뭘 작성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BL을 보시면 다시 BL 가볼게요. 여기 컨사이니라는 란이 있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바이어 회사 이름을 쓰지 말고 여기다가 to order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to order. 예. 이 to order라는 거는 뭐냐? 앞에 뭐가 생략된 건데, 예. to the order 뒤에 생략된 건데, to the order of shipper. 그러니까 shipper의 order, shipper의 양도에 대한 지시 없이는 이 신용장에 대한 이 BL에 대한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to order라고 쓰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BL을 은행에 제시할 때 BL 뒤에다가 여러분들 회사 명판 사인방 이거 찍으시면 돼요. 회사 명판하고 사인방 찍어요. 예. 그게 이제 BL을 양도하겠다. 내가 권리를 넘겨준다라는 표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반드시 BL을 은행에 제출할 때 뒤에다가 명판하고 사인방을 찍으십시오. 그 다음에 컨사인이 원래 컨사인이 그러면 대개는 여기서 수입사인이 기재가 되잖아요. 근데 LC 방식이니까 컨사인이는 누구예요? 화주잖아요. 물건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LC 방식일 때는 은행이 돈을 지급하겠다는 게 LC니까 당연히 은행이 지급을 하니까 소유권은 은행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컨사인에다가 to order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중에는 은행의 도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BL에다가 도장을 찍어야 되고 사인방을 은행도 나중에 바이한테 돈 받으면서 BL에다가 은행에 도장을 찍어줘야만 그래야만 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안전장치예요. 이렇게 해놔야지 수출상도 양도를 하고 은행도 양도를 해야만 그 BL을 바이어가 받아가서 그 다음에 3사에 가서 제출해야만 제출해야만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것도 역시 여기다 뭐 to order를 쓰냐, 아니면 뭐 to the order 해놓고는 뱅크 이름까지 같이 쓰느냐, 은행 이름을 쓰느냐, 이런 것들은 BL 기재하는 그 요령, BL 작성, BL 해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BL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endorsed in blank라는 거는요. endorsed in blank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BL 뒷면에다가 도장하고 명판을 찍어라. endorse 한다는 건 배서거든요. 배서라는 건 뭐예요? 배서 뒷배자에다가 서명할 때 서자니까 은행에 제출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써라. in blank 하는 거는 백지. 그러니까 to 누구누구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그때는 백지 배수니까 그냥 도장하고 명품만 찍으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야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도 은행에 제시할 때 BL에 사인방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도 수입상의 은행 그러니까 개설은행도 양도의 의미로 은행에 도장을 찍어주면 그 BL을 가지고 바이어가 가가지고 화물 인도 지시서 있죠. 화물 인도 지시서 DO 딜리버리 오다를 받아서 어디서요? 손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창고에다 제출하면 그때 이제 물건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바이어가 물건을 찾을 때도 이 여러분들이 보내준 BL 갖고 찾는 건 아니에요.
이 BL 원본은 반납해요. 선사에다 반납하고 대신 DO라는 걸 받는다는 거죠. Delivery Order. 이건 뭐 바이어가 알아서 할 거니까 화물 인도 지시서 이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수입 그 신고하고 정부로부터 자기네 나라 정부로부터 수입 신고증 받아 한 거, 허가 받은 거 그거하고 해가지고 물건을 처리하는 거죠. 창고에서 보수 창고에서 이해가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저는 뭐 맨날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다음에 marked freight prepaid 그 다음에 notify applicant with full address and mentioning this number. this라는 건 뭐예요? 예, documentary credit 신용장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용장 번호. 그래서 이것만 이제 보도록 할게요. marked 이건 기재해라 그런 뜻이에요. 신용장 BL에다가 기재해라라고 신용장에서 지시하는 거죠. 뭐라고요? freight prepaid. freight는 뭐예요? 운임, 해상 운임. 운임은 선불됐다라는 사실을 BL에 써놔라.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보시면 다시 BL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뭐 빈 공란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라는 거예요. freight prepaid 선불됐다. 만약에 후불이다 그러면 freight collect 이렇게 쓰라고 그러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지시사항을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안 써 있다. 그럼 그건 저 BL에 대한 지시사항 위반이니까 하자죠. 그러면 저기 대금 지급 못 받을 수가 있다. 이 BL이 수리가 안 될 수가 있다. 예. 하시오. 위로 갈게요.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써 있었나요? 예. notify applicant. 이거는 뭐냐면 BL에 가서 보시면 여기 보면 notify party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화물 도착 통지처예요. 화물 도착 통지처. 여기다가 notify party란에 applicant를 기재하라고 그랬죠. 그럼 applicant가 누구예요? 수입상. 그러니까 수입상에 여기다가 수입상을 기재하는데 뭐 기재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수입상에 대한 어떤 내용을 기재하라고요? 여기 보시면 full address, with full address 그랬으니까는 수입상의 회사 주소, 그 다음에 회사 주소를 기재해라. 상호만 쓰지 말고 주소도 기재해라. 그 다음에 mentioning this number. 이 mentioning 이것도 기재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신용장 번호를 기재해라. 신용장 번호 어디 있어요? 이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이 위에. 예. 앞에 나오죠. 앞에 보면 신용장 번호 해가지고 documentary credit number 요 번호요. 요 번호를 갖다 써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거 한 번에 이해 안 되시면 몇 번 보시면 돼요. 예, 간단한 얘기예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46A 항목이 내부 서류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걸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지시하는 대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 이건 신용장마다 다 다른데 여기 BL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서류나 지시하는 내용은 신용장마다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대개 여기 있는 인보이스 그 다음에 패킹리스트 BL은 거의 다 요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BL에 대한 지시사항, 작성 시 유의사항, 지시사항 이런 것들은 이것도 거의 신용장마다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서 지시하는 내용이 많기는 한데 되게 어떤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도록 제가 도와드린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BL은. 그렇죠? 누가 작성해요? 포더가.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를 기준에서 작성을 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잘못 작성해 오면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정확하게 작성을 돕도록 위해서 여기다가 이 부분을 포더한테 카피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 그럼 뭐 포더들이야 비작성을 귀신일 거 아니에요. 맨날 하는 게 그건데, 그죠?
그러니까는 무난히 큰 대가 없이 작성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BL 요거는 좀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기 바랄게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